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학교를 소개합니다. 코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이수연입니다. 오늘은 여러 지역의 학생들의 다양한 환경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와, 정말 여러 곳에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분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활동 중이신 강혜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자 강혜민입니다.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각 지역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떠한 도전에 마주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말하는 감자입니다. 저는 원래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번 학기부터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막상 서울로 와보니까 예상과 다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 학교에서는 한 반에 15명도 안 됐었는데 여기는 교실에도 학생들이 꽉 차 있고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경쟁이 더 치열한 느낌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너무 그리울 것 같아요. 감자친구가 말해준 것처럼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지방과 도시에 사는 학생들이 느끼는 환경의 차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전체적인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서울로의 인구 집중 현상은 여전히 집중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죠. 맞아요. 특히 저출산 사회가 되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저출산 사회에 진입했는데요. 2024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무려 0.72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의 초중고가 통폐합되거나 폐교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반면 수도권에는 여전히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고 학업 환경도 상대적으로 더 빡빡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감자 친구가 느끼는 부담감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정부는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교육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노력을 시행 중이에요. 저도 학생들이 서울로 몰리지 않아도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보내준 감자 친구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오이라고 해요. 원래는 마을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얼마 전 학교가 통폐합되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어요. 예전 학교는 집에서 10분 거리라서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해야 해요. 그리고 가장 불편한 건 통학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평소에 하던 공부나 취미 활동을 할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거나 숙제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집에 오면 저녁이 다 되어버려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 마을에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고 다들 도시로 떠나다 보니 남는 건 어르신들 뿐이에요. 학교가 사라지고 나니 마을도 더 조용해진 것 같아요. 학교가 사라진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어른들은 말하지만 제게는 소중한 추억과 일상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아 너무 아쉽고 힘들어요. 저희 마을이 다시 활짝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은 통폐합된 학교로 인해 먼 거리에 새로운 학교로 등교하게 된 디오이님의 사연이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근처 학교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지방의 많은 소규모 학교들이 통폐합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불편함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길어지는 통학 시간과 낯선 환경 등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걱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한 지역도 있을 텐데요. 혹시 정부나 교육당국에서의 추진하고 있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우선 아이들의 통학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기숙형 학교를 확대하거나 통학 버스 노선을 추가하는 정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방 소규모 학교가 폐교되지 않고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작은 학교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 또한 고려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대학생이 참여하는 다문화 가정 학생 1대1 멘토링, 농어촌 교육 지원 확대, 농어촌 중학교 집중 육성 방안 등 농어촌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도해온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학교가 사라지면 단순히 교육기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에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 또한 발생합니다.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지역 공동체가 붕괴될 위험이 커지는 것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자체를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 재구성하는 시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의 사연이 접수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바로 다음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특별히 학생분께서 직접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저희 반은 특별합니다. 왜냐면 한 반에 학생이 6명 있거든요. 심지어 같은 반에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6학년이 4명, 5학년이 2명 해서 총 6명이에요. 서울로 하나둘씩 전학을 가는 바람에 학교에 남은 사람이 너무 적어서 언니 오빠들이랑 같은 반을 쓰게 되었다고 해요. 다 같이 즐겁게 공부하는 건 너무 좋지만 가끔씩 전학 간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친구들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 사연을 보냅니다. 제 친구들에게 꼭 이 메시지 보내주세요. 친구들아, 잘 지내?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 우리 초등학교로 편지 꼭 붙여줘. 그리고 우리 동네 꼭 다시 놀러 왔으면 좋겠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바닷가 앞에 살고 있는 잔망 루피 왼쪽 앞니 친구. 닉네임만큼이나 귀여운 안부 인사를 전해왔네요. 이야기에 앞서 학생이 언니 오빠들과 함께 학급을 사용한다고 말했는데 혹시 이건 어떤 체제일까요? 이러한 학급을 다학년 학급 혹은 복식 학급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는 학년 또는 연령이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학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된 학급을 말합니다. 각 연령의 학생 수, 공간, 학급 크기 및 가용 자원을 고려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 중심의 학습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 그렇다면 학교 간 이루어지는 학교 통폐합 제도랑은 또 다른 교육 체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언뜻 들어보았을 때 다학년 학급은 학생을 생각하는 좋은 제도 같은데요. 그럼 혹시 이 잔망 루피 학생과 같은 경우가 많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다학년 학급의 의도와는 다르게 한국의 다학년 학급은 대부분 학생 수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집니다.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학급 형태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다학년 학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교사 연수나 연구가 굉장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업 방식이나 평가, 학습 경영까지도 교사의 경험과 역량에 의존하게 되죠. 이에 따라 다학년 학급은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빚어진 부정적인 교육 방식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실상 때문에 오히려 다학년 학급을 줄이는 게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해결책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 다학년 학급은 본 의미와는 다르게 실질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하지만 다학년 학급을 적용한 모든 사례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다학년 학급은 교육 소외계층에게 교육받은 권리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교육 소외계층에게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학년 학급은 효율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적 방안이 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필리핀 같은 경우 특히 지리적으로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교육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전략적으로 다학년 학급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나이 많은 학생들을 보며 배우고 또 나이 많은 학생들은 지식을 나누며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학습하는 장점도 있겠죠.
필리핀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18년까지 38,911개의 공립학교 중 7,234개의 학교에서 다학년 학급을 운영하였습니다. 즉, 필리핀 내 학교 중 약 18.6%가 다학년 학급이 있는 학교인 것이죠. 따라서 국내에서도 다학년 학급을 부정적으로 여기기보다 오히려 다학년 학급이 가진 효과성에 주목하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해야 할 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학교를 소개합니다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습권은 유엔권리협약이나 아동청소년의 권리교약 등의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죠. 정부에서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정책들은 여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학생들에게 다가올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기보다 그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방법과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 학교를 소개합니다 코너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